부동산을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민을 준비하거나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언뜻 어디서 듣기에 해외 부동산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던데? 라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따르면요, 2021년 통계인데 개인과 법인이 사들인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그 이전에 비해서 5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건수는 2천여 건이고요. 그 금액만 해도 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8,500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매수하는 단계, 보유하고 있는 단계, 매도하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 세금 발생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부동산 취득하는데, 보유하는데, 처분하는데 해외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던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선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부동산을 사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단계에서 환전을 해야 하고, 환전한 부동산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건에 1년에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환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해외 부동산의 투자 운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취득하는 시점과 보유하는 과정, 그리고 처분하는 시점마다 매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가액, 운용 소득액 또는 양도 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이걸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세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도 또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금을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국내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임대를 놓게 되면 이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해외 주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주택이 단 하나밖에 없고 국내에서 무주택인 상태더라도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해외 부동산을 샀다가 다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내셔야 되고, 국내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계산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그 해당 국가에서 낸 양도소득세 부분은 공제는 됩니다.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다 파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만큼 다 내셔야 됩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주택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시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해외 주택이 유일한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을 파는 경우에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해외 부동산을 자식한테 증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세는 원래 증여받는 수증자가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더라도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증여를 받는 수증자, 자녀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닌 문제입니다. 부모-자식 관계처럼 특수관계라고 부르는 관계에서는 해외 부동산을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더라도 증여세가 일부 발생을 해요. 만약에 그 국가,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세는 증여세와 다르게 피상속인, 그러니까 물려주는 부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상속하는 그 재산이 해외 부동산이더라도 상속세를 그대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케이스라면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물려주는 그 상속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뭐 해외 부동산을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처럼 세금 부분은 이 정도 내면 되겠지? 주변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다던데 정도 말만 듣고 실행하시면 나중에 폭탄처럼 과세를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전문 세무사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을 찾으셔서 이 부분에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혹은 이미 나온 세금 자체가 부당한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양도라든지 증여라든지 상속 같은 부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해결사 쪼변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